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은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저의 어떤 생각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어, 자, 여기 제목에도 나왔지만, 미리 걱정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미리 걱정하면. 근데 갑자기 이런 말씀 왜 드리냐?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뻔한 말이잖아요. 얘기만 들으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병적으로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걱정하는 거. 뭐 아까 어떤 분이 채팅으로 제가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얘기할게요. 6개월 후에 계약 만료되는데 나가면 어떡하지? 아니면 뭐 졸업할 때쯤 되면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맞죠? 기억나시죠? 아까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나중에 자식이 학교 갈 때쯤 되면 어떻게 키워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보면 제가 이게 위전이 뭐락하는 게 아니에요. 뭐락하는 게 아니라 위전이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뭔가 미래를 미리 걱정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을 걱정하는 거예요. 나중을. 나중을 걱정을 해요. 나중을 걱정하는 거를 한 번만은 끊는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하는 거야. 매일.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미지언님한테. 6개월 뒤에 계약 이제 만료가 돼서 나와야 돼요. 그럼 지금 미리 걱정을 해요. 해결책 있습니까? 미리 결정한다고 뭐 뾰족한 묘안이 있나요? 있어요? 근데 내가 겪어보니까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현재 답이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미리 걱정한다고 현재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위지어님. 하루를 힘들고 걱정한다고 하는데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답이 안 나오니까 힘든 거예요. 예. 저게 무서운 게 그런 거 약간 중독 같은 거예요, 중독. 굉장한 중독 같은 거예요. 약간 마약 같은 거죠. 맞죠? 안 해야지 하는데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그전에도 했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진작에 답이 나왔으면 그때만 걱정 끝나겠죠. 근데 있잖아요.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쓰든 답이 안 나와요. 위지어님, 제가 당당히 얘기할게요. 오늘 걱정해서 답이 안 나오잖아요. 내일 걱정한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답 안 나오는 걸 왜 자꾸 머릿속에 이제 두면서 뭔가 시간 날 때만 생각하냐고요. 시간 날 때만 생각하냐고. 뭔가 잡생각 날 때마다 그것만 계속 붙잡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하는 것도 어렵다고요? 걱정을 안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걱정을 안 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걱정을 안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걱정을 안 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내가 몸소 뭔가 실천해 본다거나 경험을 해본 적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어려운 거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렵고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줍니까? 걱정을 안 하는 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걱정 안 하고 사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서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었나요?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님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럼 내 경험을 통해서 걱정을 안 하는 방법이 이렇게 내 방식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걱정을 안 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현재를 행복하게 살면 돼. 현재를 좀 집중해서 살면 돼요. 지금 이 나우 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1년 1월 25일 오후 11시 14분을 유익하게 살면 돼요. 좋은 생각을 하면 돼. 현재를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먹고 유익한 활동을 하면서 지내면 돼요. 그러면 이 미래 걱정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걱정을 안 하려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이 미래 걱정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입구 컷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냐면 미리 걱정하는 거는 다르게 얘기가 뭐냐면 자, 다르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현재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는 마음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빈 공간이 생겨버리니까. 오늘이 즐겁고 오늘이 유익하게 보내고 오늘 나는 괜찮게 보냈어. 오늘 뭐 나는 할 거 다 하면서 내 나름대로 참 보람차게 보냈어. 그렇게 했으면 미리 걱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는 그 마음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겠죠. 들어갈래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뭔가 공터 같은 빈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미리 걱정하는 마음들이 거기 침투하는 거예요.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공간을 비워놓다 보니까. 쓸데없이 비워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미리 걱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오늘 현재를 별로 즐겁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위지엄 열심히 살자니 칼라쟁이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오늘 나름 즐겁게 보냈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방종할 때 내일 즐겁게 보내시고 출근 잘하십시오. 행복해지십시오. 이 말을 밥 먹듯이 얘기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 치운다는 거예요. 아, 난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미리 걱정한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현재의 삶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고, 현재의 삶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는 현재의 삶을 똑바로 보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뭔가 힘든 게 많다는 거예요. 힘든 게 많고 뭔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뭔가 좀 부정적인, 좀 나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지. 물론 지금 사회가 지금 사회가 굉장히 뭔가 제멋대로고 시끄럽고 불안하고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것도 우리가 미리 걱정할 마음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이 왜곡된 어떤 기사나 자극적인 뉴스들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왜곡적인 기사하고 자극적인 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터넷 기사 같은 거 한 10개 중에 7개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보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고 뭔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아. 저는 인터넷 기사를 안 봐요. 안 봅니다. 안 보고 살아도 아무 지장 없어요. 아무 지장 없어. 제가 전에 얘기 안 했나요? 저는 지금 일단 크롬을 쓰는데 크롬 메인에다가 구글을 띄워놨고요. 구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메일을 보는데 메일도 어떻게 됐냐 북마크로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메인 창을 안 보려고 클릭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자극적인 것들 민감한 것들 좀 피하게 되니까 굳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나 나쁜 마음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를 안 본다고 우리가 무슨 문맹인이 된다거나 세상의 소식들을 완전히 닫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우리가 그 기사를 안 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진짜. 지금 보면 기사 같은 거 보면 항상 누군가를 뭔가 싸움 붙이려고 하고 뭔가 갈등을 야기시키고 뭔가 현재의 상황을 뭔가 안 좋게 비꼬듯이 얘기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천지빛깔이로 널려 있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뭐 네이버 뉴스 같은 거 보면 랭킹에 떠져 있는 것들 1위에서 10위까지 전부 다 그런 기사들이에요. 보고 나면 뭔가 내가 똑바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그리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마저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싸우려고 작정하고 붙으려고 작정하고 욕하려고 작정하는 사람들. 나도 거기에 동요되는 느낌. 그래서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된다? 하루가 굉장히 뭔가 불쾌하다. 하루가 뭔가 베베 꼬였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 안 보고 살아도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네이버 기사 안 봐도 날씨는 볼 수 있어. 여러분 네이버 여러분들 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도 일기예보 봐야 되지 않냐? 일기예보 여러분 그 날씨 어플 깔면 되잖아. 날씨 어플 깔면 돼. 아니면 기상청 저 띄워놓으면 돼요. 기상청. 이 스마트폰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이 우리가 보면 미리 걱정하는 마음을 키워요. 왜냐 스마트폰이 다 연동돼 있잖아. 기사들이 연동돼 있고 뭐 하나 뜨면 옆에 거 뜨고 옆에 거 뜨면 옆에 뜨고 이거 봤다가 또 옆에 거 클릭하면 또 뜨고 또 옆에 거 클릭하면 또 뜨고 밑에 거 클릭하면 또 뜨고 또 뜨고 또 뜨고 하다 보니까 한 번 기사 하나 본다는 게 두 개 보고 세 개 보고 다섯 개 보고 열 개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하나만 보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 본 적 있죠? 다들 매일 그렇잖아 매일. 난 기사 요거 하나만 보고 치워야지 하는데 치우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연관 견세가 또 뜨니까 이것도 누르고 뭔가 유혹을 뿌리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재 나쁜 기사들 뭔가 왜곡된 기사들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현재의 삶을 뭔가 비꼬게 생각하고 현재의 삶을 나쁘게 보고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비정상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현재를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마음먹으니까 내 현재 오늘 사는 게 그렇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뭔가 그렇게 행복하다 느낌 못 가지고 행복하다 느낌 못 가지니까 뭔가 미래에 됐을 때 뭔가 나쁜 생각들이 있죠. 아 나중에 뭐 몇 개월 뒤에 어떡하지? 어, 나중에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만. 계속 이거 반복이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느끼고 있잖아요. 여지껏 느끼고 있잖아요. 내일도 느끼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미리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미리 걱정하는 게 우리가 그만큼 지금 오늘을 즐겁게 살고 있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지 않고 뭔가 보람되게 나에게 어떤 만족스럽게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미래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다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 미래를 예측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막 이렇게 전망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전망이야. 여러분 예상이라는 거는 100% 맞는 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미래를 그러니까 미래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상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예상 자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거야, 언제든지.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2020년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 과거로 되돌아갔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겠어요? 위점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겠어요? 사람들이? 원래 인생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인생 원래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원래 계획된 대로 가지 않고, 특히 내 예상을 번번이 빗나가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잖아. 여지껏 살아오면서 다 느낀 거 아닙니까? 다 피부로 다 체감하고 경험으로 다 체득한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쌓았어요. 몸으로. 머리로 많이 쌓았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 과거도 그대로 따른다는 거잖아요. 장담하건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100% 그렇게 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겠지. 근데 우리가 무슨 뭐 쪽집게 도사도 아니고 우리가 절대 신도 아니고요. 어디까지 예상이 예상. 예상은 빗나갈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요. 우리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그거예요. 미래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 걱정을 자주 하고 자꾸 걱정투성이라는 자체가 멘탈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그 멘탈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사를 보지 마시고 차라리 책을 읽으세요. 책을 좀 많이 읽어요. 책을. 이럴 때 좀 책을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는 보면 한국 사람한테 책을 거락하면 일단 사람들이 책을 싫어해. 책을 잘 안 읽어요. 우리나라 그것도 1등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책 알리는 것도 1등이에요. 그냥 근본적으로 책을 좀 많이 싫어해요. 국민들이. 근데 이유는 있어. 왜냐? 우리는 보통 책이라고 하면 그 책을 뭔가 공부하는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수동적인 교육으로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책에 뭐 우리가 보면 예전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시험에 나온다. 독후감 쓴다. 뭐 독후감 써가지고 내라. 수행평가 아니면 안 받잖아. 솔직하게 맞잖아, 여러분. 어? 여러분 교과서에 뭐 운수 좋은 날 뭐 아니면 소나기 같은 거 앉혀 있으면 여러분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봤을 거잖아, 여러분. 책이 있으니까 보는 거잖아, 책이 있으니까.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심리학 같은 책을 많이 해요. 심리학. 오히려 있잖아요. 뭐 송공담 이런 책보다는요.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것들을 읽으면 정말 좋아요. 제가 감히 추천드리자면 그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좀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이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는 책이 있어요.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그 우리나라는 보면 책 같은 것도 너무 돈 되는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것들, 돈만 관련된 것들 책 많이 읽는단 말이에요. 돈과 연관된 게 아니면 책을 안 읽으려 그래. 우리나라에 보면 유독 잘 나가는 책들이 재테크, 주식 재테크, 돈 모으는 거. 여러분들 교보문고나 가보면 베스트셀러 적혀 있는 게 다 그런 책이야. 돈과 관련돼 있는 것. 그러니까 돈과 관련돼 있는 게 아니면 책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난 그런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멘탈과 어떤 정신, 이 철학과 관련된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삶을 내 스스로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하는 책들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너무 삶 자체를 뭔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그냥 그 삶은 의미 없는 거라고 인식하는 것들에 굉장히 뭔가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수단이라고, 수단. 돈을 많이 벌면 편리해지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아져요. 그렇지만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없고 누구나 다 일확천금 벌 수가 없어요. 노력한다고 해서 다 돈을 다 가져가지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미래 걱정 안 하려면 우리가 현재를 뭔가 어떤 좋은 멘탈과 좋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야 되는 거야.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독서나 마인드 컨트롤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이상한 것들에 그냥 막 낚인단 말이에요, 뭔가. 유독 우리나라가 보면 그 팬데믹 영상이라지, 팬데믹 영상. 어떤 안 좋은 기운이나 안 좋은 어떤 흐름이 오면 거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도취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막 너무 사서 걱정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보면 유독 팬데믹이 약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삶의 기준과 멘탈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에 뭔가 누가 스리슬쩍 이렇게 딱 끼워버리면 너도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도취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난 그게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훈련이나 좀 마음의 수양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그래. 음.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왜 미래를 걱정해야 돼요? 왜 나중을 걱정해야 돼? 어. 왜 나중에 막 그렇게 목매야 돼요? 현재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오늘이 즐거워야 내일이 즐겁고, 오늘이 유익하게 보내 내일 유익하게 보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도 흐리멍텅하게 보냈는데 미래를 걱정해서 무슨 좋은 수가 있다고? 내가 하나 얘기해 줄까요? 미래 걱정하는 사람 치고 오늘을 제대로 산 사람 없다는 거야.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치고 오늘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다. 오늘 정말 보람차게 보냈다. 오늘 정말 기분 좋게 보냈다고 자신있게 스스로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오늘도 뭔가 제대로 산 것 같지도 않고, 오늘도 뭔가 그냥 그저 그렇게 보냈고, 오늘도 뭔가 불만 섞인 하루를 보냈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 미래. 그러니까 오늘이 별로 기대가 안 되니까 내일 그 미래도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미래도 뭔가 좋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 당장 오늘을 살더라도 이제 오늘 끝났죠. 화요일. 2021년 1월 26일을 산다 하더라도 그 하루만큼은 그래도 나름 뿌듯하게 나에게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고
내가 나름 살아있다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뭔가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뭐 특별한 거 아니고요. 그냥 살면서 어떤 소소한 어떤 그런 행복이나 어떤 그런 좋은 기운들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좋은 기운들을.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그런 기운을 안 주면 내 스스로 그걸 만들어야 돼. 내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자존감이나 어떤 좋은 멘탈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과 이 반복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야. 제 나름대로 방법이 있다면 뭐냐면요. 제 나름대로 약간 현재의 삶을 유익하게 받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한 가지 방법은 저는 하루 일과를 좀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해요. 메모를 하는 이유는 내가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루에 어떤 삶을 보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메모를 안 해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메모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기억력이 좋다고 여러분 머리가 정말 똑똑하다고 기억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펜을 안 들어요. 펜과 종이를 안 들어. 스마트폰 쓰면서도 메모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천지 삐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하루를 그냥 흘러보내듯이 그냥 사는 거예요. 좋은 기억도 없이. 그냥 뭐 어떤 그런 가치를 안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이 26분밖에 안 남았는데 당장 내일을 산다 하더라도 내일 하루 산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한테 뭔가 좀 피곤하고 좀 힘든 게 있어도 그걸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거나 뭔가 어떤 기억할 만한 것들, 추억할 만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간직할 수 있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큰 보람이 될 것이며 그 보람을 많이 느끼고 그 어떤 좋은 기운을 많이 얻으면 당장 미래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전전긍긍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래 걱정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백날 머리 싸매고 해도 답 안 나와요. 해결책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함부로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예상은 맞추는 것보다 빗나갈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당장 오늘 그리고 내일을 현명하고 기분 좋고 유익하게 사시는 게 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면서 그런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를 즐겁게 삽시다. 힘들더라도 현재를 뭔가 유익하게 삽시다. 보람차게.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